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에 일제히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연말 소비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또 아시아 증시 흐름을 좀 볼게요.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1.4% 빠졌는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01%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 그래도 지수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일부 시간에도 앞으로 증시 움직임이 어떨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려드렸었는데요. 2부 시간에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종목 공개해드릴 거고요. 자,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되시죠?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텐데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 개장을 약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초가 공략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한세실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꽤 한두 달 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후로 어쨌든 주가가 좀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바탕에는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각각 19%, 29%씩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분기 만에 그 어닝 쇼크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 실적에 대비해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작년하고 올해 미국 쪽에 이제 대형 유통 브랜드 업체들이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역시나 그 수혜를 보기 마련인데, 지금 동사의 가장 큰 그 고객이 그 브랜드 갭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GAP 갭. 그쪽 물량은 오히려 그 발주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8배 정도까지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에서 28,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27,500원 정도 가격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종가 기준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한세실업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오늘 화요일이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모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도 10종목씩 추천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두 분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많이 난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10월 19일에 주셨던 코오롱 인더입니다. 지금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목표가가 달성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들어볼 거고요. 권홍섭 연구원의 추천주도 있죠. 녹십자 셀입니다. 9월 5일에 추천이 됐었고 지금 4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송 팀장님, 네. 코오롱 인더 목표가가 도달이 됐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코오롱 인더는
역시나 제가 생각하는 타점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에 추천을 드렸고, 예. 그 후에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나 코오롱 인더가 겨울철에 FNC 사업부, 의류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전반적으로 항상 올라가는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매출 회복에 따라서 이익 증가가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PI 필름을 생산하는 신규 공장을 또 가동을 함으로써 내년도에 어떤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코오롱 주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코오롱 인더는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씩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11선이나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정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우선 좀 더 조정을 지켜보시면서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오롱 인더로 16%의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신데 코오롱 인더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님의 녹십자 셀도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녹십자 셀의 경우에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많이 입은 종목인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일단 먼저 움직인 섹터가 바로 줄기세포 관련된 섹터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가운데서도 펀더멘탈이 있고 성장성에 충실한 녹십자 셀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예, 이 동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래도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서 매출액은 거의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수준이나 영업이익은 한 50억 정도. 거기 가운데서 또 R&D 투자를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익이 남아서 또 거기에 배당까지 하는 튼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에는 이뮨셀 NC라고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죠. 여기에 대한 처방 건수가 500건을 돌파를 하면서 3분기에는 좀 earning 실적을 좀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단은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매물대가 가격적인 전략인데요. 6만 원 정도의 2차적인 매물대가 있으므로 일단 지금 현재 5만 3천 원 정도의 전일 종가가 끝났지만 2차 목표가인 6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제2의 녹십자 셀이 될 만한 바이오주도 오늘 있을까요, 포트에? 오늘 녹십자 셀, 보다는 제약기업으로 ST팜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전일장 특징주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5%나 급락이 있었고요. 향후에 슈퍼 반도체 사이클이 좀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많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외국계 매도가 강했었는데 혹시 사볼 만한 시점인지 두 분의 의견 굿이고요. 송동희 팀장님. 네, 어제 모건 스탠리의 어떤 중립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80만 원 수준의 평소 목표 주가였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10만 원 내린 270만 원에 일단 조금 내리면서 중립 의견이 바뀐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좀 이런 보고서 하나에 지금 삼성전자 휘둘리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밖에 안 내렸는데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조금 내린 그런 조금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의 이 기회를 저는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셀트리온 사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런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그게 공매도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를 좀 떨주다가 개인 물량을 조금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도 역시 같은 현상이라 판단되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 보고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또 삼성전자를 또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은 성장성 자체가 17년도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견조한 이익을 보일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3D 낸드 플래시 쪽도 역시나 수요가 부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성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견조한 이익을 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삼성전자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월 28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5%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1.4% 하락했고 2,5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죠. 오늘의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7% 정도 오른 265만 원 선 회복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제 2%대 하락 마감을 했던 SK 하이닉스는 부하권 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1.5% 빠지는데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면서 삼성그룹주가 약세였죠. 삼성생명은 추가적으로 0.3% 더 밀리고 있고 반면 삼성물산은 0.37%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1%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0.13% 오르면서 2,510선을 회복하며 출발하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0.56%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7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황 함께 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유독 신라젠이 또 1.4% 올랐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까지 1%대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티슈진, 바이로메드, 로엔, 또 메디톡스, 코미판까지 모두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 시총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12종목부터 지금 말씀을 하실 텐데요. 송동현 팀장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잘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예. 우선 네오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오팜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7,000원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어느새 39,000원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좀 네오팜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족스러운데 네. 우선은 지금부터 이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정고점인 41,000원 부근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이 부근도 역시나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4분기가 또 최대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41,000원을 아마도 좀 뚫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뚫으려면 또 강력한 또 모멘텀이 필요한데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킹킹그룹과의 어떤 유통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아직 초도 물량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초도 물량이 또 얼마나 될지가 또 주가 상승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을 중국의 어떤 킹킹그룹과 유통계약 체결 물량을 어느 정도 나올지를 관찰하시면서 좋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41,000원을 향해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를 41,000원으로 잡아볼까요? 근데 일단은 예전부터 1.5표가를 41,000원으로 주셨었는데 4만원을 줬습니까? 하여튼 41,000원 부근으로 전고점이 41,000원이거든요. 예.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5만원 수준까지 2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호 DSP 한번 볼게요. 어제 삼성전자 쪽에서 좀 안 좋은 그런 뉴스와 함께 지금 부정적인 뉴스가 들리면서 관련된 OLED, 반도체 섹터 모두 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영호 DSP는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어제는 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현재는 계속 저점을 깨지는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횡보를
횡보 보합세를 현재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도 역시나 실적이 좀 기대만큼 매출은 올랐으나 영업이익이 그만큼 좀 올라가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재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LED 섹터가 과연 성장 섹터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섹터인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중소형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쪽의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사이트에서 수주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BOE 쪽에서의 수주 낙찰을 꾸준히 받고 있어요. 아직 한국의 레포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우선 영호 DSP의 어떤 BOE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중소형 OLED 투자 확대 규모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호 DSP가 4분기 혹은 내년도 초까지는 분명히 반응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좀 횡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주시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 수, 좀 장기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좀 결과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안 오른 종목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PER 700, 시총이 759억 정도면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매력적인 그런 부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모멘텀을 좀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포스코 강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는 좀 철강 쪽에 좀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포스코 강판은 계속적으로 좀 약간은 거래량이 좀 생기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시점은 바로 이날이 언제냐면 5% 오른 11월 17일 부근입니다. 11월 17일 날 조금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은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지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월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어떤 확대,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3분기에 중국 칼라 강판에 대한 어떤 가격이 대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어떤 실적이 아주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은 보통 이제 코스피가 좋은 달입니다. 왜?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아마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우선 어제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면서 우선은 조금 중립으로 바뀌었긴 합니다만, 우선은 높은 배당 매력을 가진 종목에 조금 이슈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단 작년에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3.6% 정도 포스코 강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가 배당률을 높일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화 강세가 계속 심하죠. 수입 단가에 대해서 좀 하락하는,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포스코 강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LIG 넥스원 한번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낮게 유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방산 산업 자체가 공화당 체제에서는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시기이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어떤 과제, 방산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최근에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가격이 많이 빠진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다 반영이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유도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을 64,0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금 시점에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좀 태양광, ITC 쪽에서의 어떤 우리 국내 기업의 어떤 보호무역 강화 조치가 좀 생기면서, 그 최근에 또 하나 쪽에서 안 좋은 또 뉴스가 좀 생기면서 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펀더멘탈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실적 자체가 4분기가
전년 대비 604% 정도 실적 증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시점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11월에 어떤 지주회사 개편법에 따라서 배당 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큐셀이 또 세계 태양광 1위 업체이죠. 큐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아직 에너지 화학 업체들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유가도 오르고 그리고 화학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매력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도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은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송동인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는데요. 저평가돼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편성하셨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 볼까요? 10위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OD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로는 300여 개의 브랜드에 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그 일본 신규 고객사 확보로 성장성과 안정성 두 가지 모두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 법인의 그 색조의 신공장에 최근에 이제 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는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고성장 지속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뿐 아니라 그 세계 각국의 로컬 고객사들에 대해서 좀 영업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다변화를 추구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M&A 관련 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M&A나 어떤 투자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기관의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M&A라든지 투자 관련 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한 3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물타기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 3일 정도를 이제 기관이나 운영사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제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납폭을 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쇼크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기간 투매가 어느 정도 물량만 정리가 된다면 다시 반등이 가능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목표가는 한 14만 원, 14만 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16만 4천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 두산인프라코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표면적으로 그 3분기 실적은 좀 무난해 보였는데요. 내용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 좀 좋았다는 시각에 주가가 좀 하락을 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상향보다는 좀 안정화가 주요 포인트인데요. 일단 두산 밖에시 좀 다소 부진했었는데 상반기와 달리 좀 매출이 성장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본사 및 해외 부분에서 건설기계, 엔진 사업까지 두루두루 다 잘 발전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610억 원으로 20.5% 정도 상향한 전망, 컨센서스 상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정치 배경으로는 북미의 그 SS 시장에 프로모션의 안정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중대역 굴삭기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대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가 앞으로 좀 이제 저점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지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 이후에 갭 하락 이후에 다시 갭을 메꾸고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거의 한 3개월 내지 5개월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제 저항선인 9,900원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바닥 국면인 박스권이 8,800원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한 8,800원 정도의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가격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단기적 차익 실현은 한 9,900원 정도에서 박스권 매매가 일단 당분간 좋아 보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인프라 좀 실적이 괜찮아진다면은 일단 다음 고점이 한 1,2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급등했던 종목이죠. 저도 이제 종목 공부하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 이제 삼성정밀화학에서 롯데가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뀐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2018년에는 컨센서스가 최대치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로 한 16.7%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년도 영업이익은 한 2,240억, 순이익은 1,820억 원으로 약 평균 한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배경으로는 그 주요 제품이 ECH죠, FOC 소재와 그리고 가성소다 실적이 크게 개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공급 부족으로 마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내년에 2018년에는 두 제품 마진이 현 수준의 스팟 스프레드를 유지한다고 가정 시에는 영업이익이 전년비 한 283% 이상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치마켓 제품이 그 ECH와 그 구조적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 두 가지 ECH와 가성소다에 대한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다른 업체들의 소식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시장 호재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상승은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수혜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볼 만은 하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2018년도 컨센서스 추정치까지 반영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2016년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2배 이상을 가야 된다는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로 네. 한 14만 원까지 한번 장기 투자하는 전략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한 짧게 4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 초대형 IB 인가를 앞두고 5개 대형사 중에 탑픽이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래에셋대우도 있고 신한금수도 있지만 그중 가운데서도 좀 NH투자증권이 좀 공격적으로 좀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동사의 경우에는 IB 관련 경쟁력이 높고요. 또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나무라는 HTS가 있습니다. 이 HTS는 평생 이제 수수료 무료라는 지금 TV에서도 광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수수료 무료의 공격적인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 그 개인 고객까지 지금 좀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시장 양상을 개선함으로써 일단 이러한 그 개선 속도를 감안했을 때 증권사 중에 가장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향후에 그 초대형 IB 인가를 앞두고 한 12월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시장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가가 좀 어렵다. 아니면 인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반반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위에서는 이번 연내에는 꼭 초대형 IB 인가를 뭐 1개 내지 2개는 꼭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가 약간 좀 이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그 14,000원 그리고 15,000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시가 2,500선을 돌파를 했고 향후에 2,700, 3,000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역시 증권주도 거기에 투자 수혜를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한다고 가정하면 15,0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위 상단이 17,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ST팜입니다. ST팜의 경우에는 그 원료의약품 제약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선진국 기준의 GMP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길리어드사의 매출 비중은 61%로 현재 그 1,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이제 원료의약품인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가 공급을 가능한 회사인데요. 세계에서 한 이제 세 손가락 손꼽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의 존슨앤존슨사의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 임상이 미국 FDA의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에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동사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가 납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43,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44,000원 정도 매물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5만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 손절은 한 33,000원으로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봤고요. 잠시 뒤에 또 탑5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네이버 물어보셨네요. 네이버를 7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있으신데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는 하지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대응 전략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성동희 팀장님. 네, 예. 일단은 네이버를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역시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75만 원권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수익권은 이제 맞기 때문에 좀 네.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우선은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좀 매수에 유리한 그런 가격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일선에서 주가가 현재 좀 안착을 하고 있고, 밑에 121선인가요? 121선이네요. 121선에서 좀 주가가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제대로 된 신호가 나오려면 조금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하면서 조금 긴 한 3, 4%대의 어떤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고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5만 원 선까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좀 손절선으로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원가에 정리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향성이 좋아진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9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제 생각은 네이버의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문의하신 분 4188님 휴대전화 뒷번호이신데 4,75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고요. 자세한 분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일단은 이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OLED죠. OLED 검사 장비를 제조 및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는 9월 달 이후에 산자부의 중국 증설 관련 자재 이슈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자본금이 굉장히 큽니다. 한 389억 원으로 크고요. 액면가 500원 수준에서는 이제 유통 주식주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좀 오르는 데 있어서 참 힘이 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삼성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인 BOE에서도 이제 OLED 관련해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그 정도 가격이라면 좀 버틸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전고점이 한 5,200원까지만 간다면 그때 다시 이제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고 다른 OLED의 오리지널 종목을 좀 찾아서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 손절가는 한 4,2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현재 이제 홀딩해서 5,200원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매수 가능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가 매수 포착 종목이 있네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예.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사드에 대한 그런 피해 우려감들 때문에 사실 9월달까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다가 10월 초경부터 반등하는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한 면세점 매출, 그리고 중국 직접적 판매 매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드 우려감들이 많이 해소되는 현재 국면에서는 중국 현지 마케팅 재개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사드 보복을 계기로 해서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지역 다변화에 따라서 매출 확대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죠.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신규 브랜드와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린 스타트업을 통해 발굴한 이 브랜드가 올리브영이나 H&B 스토어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신규 브랜드들도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쑥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큰 부담 없이 매수 가격 현재 가격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죠. 3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급이 뒤따라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아모레 퍼시픽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10종목씩을 공개를 하시는데요. 5위 종목부터 지금 볼 거고요.
또 송동희 팀장이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다섯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일단 말씀드린 시점부터 많이 올랐는데 지금 조금 일단은 추천드린 포인트는 일단은 코스닥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이전 상장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코스닥이 좋아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우선 수급적인 우호적인 환경 예상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코스닥이 쉽게 그렇게 큰 조정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밑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배열 흐름을 따라서 조금씩 기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올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는 하나 작은 비중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또 바이오가 평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성까지 같이 겸해 있는 그런 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압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역시 셀트리온은 그만큼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의 램시마의 점유율은 뭐 40% 정도 됐고 미국도 좀 초기 진출이 유럽의 속도와 좀 비슷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고 미국의 약값 인상 이슈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내에 트룩시마의 어떤 FDA 승인이 권고될 것 같고 호주마도 EMA에서 승인이 권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램시마 이후에 어떤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조금씩 점유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좀 계속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에 따라서 바이오 산업은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종목적인 부분에서 압축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플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악재가 나오면서 인터플렉스도 역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어제 한 6% 정도 빠졌고요. 그 전날만 해도 8%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바로 또 6% 빠지면서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애플이 아이폰 X에 대한 초과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도 좀 더 이 아이폰 수혜주들이 계속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우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죠. OLED 디스플레이 기판 아래 경성 FPCB 회로 기판이 아닌 연성 FPCB 회로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 업체 위주로 그 업체들도 이제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애플 자체가 아이폰이 굉장히 고가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도 좀 더 가격을 마진을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업체들이 대부분이 이제 아이폰 X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이 다 한국 업체의 것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한국 부품주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터플렉스의 어떤 연성 FPCB 회로 기판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뿐만이 아니고 신규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또 연성 PCB 공급 모델을 좀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만큼 좀 비용이 줄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1Q에 생산량이 약 2배 정도 오를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가가 오르려면 가격이 올라야 되고 그리고 생산 능력이 올라가고 비용이 줄여지는 이 주가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판매 단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생산 공장 확대를 따라서 또 Q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또 아이폰 모델이 또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어떤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는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수가를 66,300원에 추천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매도가는 손절가는 55,300원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J입니다. CJ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관점인데요. 지금 원화 강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식료품주들의 어떤 내수주들, 우리나라 이제 화폐가 강한 내수주들을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쌀도 수입하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단가의 하락이 중요한데 그만큼 수입 단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음식료주들의 기업들이 수익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CJ 또 제1대당이 본격적으로 이익 회복 구간에 진입하면서 관련된 지배구조 회사, 지주회사인 CJ도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주회사 개편법에 따라서 또 배당률 확대라는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음식료 부품은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판매 단가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는 그런 또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료주들의 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을 20만 6천 원에 드렸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 매도가를 25만 원, 손절가를 19만 3천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다나와는 중소기업 어떤 정책의 수혜주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 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선은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서 다나와 컴퓨터가 중소기업 기업들의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3분기의 영업이익이 73% 정도 증가를 했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3만 8천 원 이상을 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중심의 플랫폼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 면에서 시총의 약 30%를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안정성 면에서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원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전기차가 또 바이오웨이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원 시스템은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2.86%인데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현재 다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이 하방으로 가더라도 아래쪽에서의 어떤 주가 하방의 경직성이 굉장히 지금 우수해 보입니다. 매물대가 아래 구간에서 좀 많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000원 초반대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 보여지고요. 일단 유럽에서의 전기차, 미국에서 전기차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원 시스템의 공조 부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인정받고 수출에 대한 어떤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확대가 될수록 한원 시스템의 좀 공조 냉동 부품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Q 그리고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전망을 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한원 시스템도 대기업 중에서 한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권홍석 연구원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5위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다음 보실 종목은 CJ 제1제당입니다.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인지하시다시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900억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단기 순이익은 한 12.5% 상향한 한 45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 배경으로는 3분기 실적에서는 가공식품과 바이오 호조 중심의 선전이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가공식품 매출 증가에서 또 바이오에서 메치오닌과 라이신 등의 좀 가격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신제품과 신사업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러한 증거로서 자금 마련 확보로 최근에 삼성생명의 주식을 좀 처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원재료 값의 상승, 이런 두 가지 재료로서 주가가 앞으로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40만 7,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고점인 41만 7천원을 41만 6천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타이밍을 보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면 40만원 밑에서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46만 3천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버트리즈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대해서 최대 수혜가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평택 공장이죠. A5 공장에서 2층 이제 증설이 내년 3월 정도에 완공이 되고, 현재는 1층에 있는 그 2D 낸드를 3D 낸드로 이제 교체하는 과정과 그리고 D램까지 증설이 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D 낸드와 그 D램 생산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그 모건 스탠리죠. 거기에 좀 리뷰를 잠깐 짧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제 이제 하락 그 중립의 의견을 표시한 게 뭐냐면 19년도와 20년대에는 IoT와 반도체가 좀 이제 그 포화 상태가 이를 것이다, 이런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 시장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현재 IoT와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데이터 서버향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낸드의 가격 그리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딸리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현재 그 도시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제3자 이제 구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 조절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거지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좀 시장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그 갤럭시 관련해서 스마트폰 판매와 더불어서 가전 쪽 그리고 그 D램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캐시카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러한 캐시카우를 3D 낸드에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앞으로 이제 먹거리는 3D 낸드밖에 없다. 이 3D 낸드라는 게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SSD라는, 우리가 그 종전에는 HDD라는 좀 큰 그 하드웨어를 써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SSD라는 얇으면서 가벼운 소재로 이제 바꾸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인데, 이러한 소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거기에 대해서 SK 버트리즈는 소재, 특수가스를 납품하는 소재 회사로서는 가장 그 투자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도 종목의 경우에도 이제 어저께 삼성발 악재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매수 적격 시기를 보시고 한 18만 7천 원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은 21만 원으로 이제 보시고 21만 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는 25만 원까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자회사 실적에 대해서 향상에 대해서 최대 수혜가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녹십자의 경우에는 일단 그 캐나다의 백신 공장이 이제 준공이 다 됐고요. 현재 그 미국 FDA 좀 그 FDA 쪽에 혈액 제제 관련해서 저희 FDA 승인 조건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내년 상반기 정도,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런 그 이슈가 해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그 실적 펀더멘탈이 출중하면서도 기대감이 좀 이제 꾸준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홀딩을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른 자회사죠. 그 녹십자 셀의 이뮨셀 LC라는 그 항암 면역 세포질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의 경우에는 또 그 미국에 관련해서 그 줄기세포 배양 관련해서 특허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호재들이 녹십자 홀딩스가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과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내지 조정을 받았던 기나긴 그 고난의 행군을 견뎠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은 또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4,4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일단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만 버텨낸다면 5만 원대까지 진입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경우에는 그 갤럭시 S9의 듀얼 카메라와 3D 센싱 모드까지 공급 가능한 업체라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과 갤럭시 S9 출시 예상에 따라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SLP 기판에 대한 납품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혜가 삼성전기가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LP 기판은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요. 일단 삼성전기가 좀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금융중지입니다. 넘버원 종목이죠? 예, 현재 이제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과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실적 개선까지 이 3박자를 다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내에는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리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은행주 가운데는 가장 실적 개선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 실적도 이제 호조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의 통해 경상이익 증가가 어느 정도 이제 증가세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4분기에도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금융주주가 선별적으로 투자할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분석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지 포인트를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또 메리츠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의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선물 시황 분석 들어볼 거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수익률 현황을 함께 매일매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는 8월 24일에 주셨던 LG부터 9월 20일에 대웅제약까지 보고 계신데요.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죠. 경인 양행 같은 경우에는 5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지금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9월 25일에 한온시스템도 있고요. 또 10월 16일에 주셨던 환인제약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보유 관점이시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AJ렌터가는 3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3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10월 18일에 주셨던 동아약품, 명문제약, 두산인프라코어, SL, 삼성생명까지 모두 보유 관점이십니다. 예, SL은 2.6%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마이너스 수익권이지만 그래도 보유 관점으로 두산인프라코어와 삼성생명 홀딩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특히나 4차 목표가 달성된 원익 QNC가 눈에 띄네요. 지금 36% 정도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대웅이 5% 가까이 수익권 내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10월 23일에 주신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수익은 2.6% 정도 났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봅니다.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 수익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종목들이죠. 50% 안팎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한미반도체, 서울식품까지 여전히 담겨 있고요. 또 30% 이상 일진 디스플레이, 카카오까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들어볼까요? 예, 9월 17일 날 추천했던 그 경인양행, 어제 대비 39.5%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한 0.64% 빠진 40원 빠졌네요. 자, 5차 목표가, 6,720원 돌파했고요. 물량 축소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3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를 잡고 가시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본저를 잡고 1년 이상 지속 홀딩해 주시는 종목 되겠고요. 자, 6차 목표가 7,160원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이 종목은 필살 종목으로 편입하겠습니다. 또한 11월 9일 날 추천한 원익 QNC는요, 오늘 지금 1.17% 빠졌네요. 200원 정도 빠진. 자, 어제 대비 한 35.9%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한 1.17% 빠졌으면 한 33% 정도 됐겠네요. 자, 4차 목표가 17,750원을 돌파했고요. 물량 축소, 이것도 지속적으로 홀딩해 주시되, 자,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 또는 나머지 물량은 본자를 잡고 1년 이상 지속 홀딩해 주시는 종목 되겠고요. 5차 목표가 19,000원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 종목 또한 필살 종목으로 편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익이 많이 난 경인양행과 원익 QNC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여쭤볼게요.
예, 보다시피 뭐 항생은 추세는 살았었는데 지금 며칠 동안 이제 너무 올렸기 때문에 좀 빠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항생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너무 큰 폭으로 하루에도 뭐 100틱에서 크게는 700틱까지 움직입니다. 좀 짧은 대응과 또한 당일날 매매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은 짧게나마 횡보 하방으로 매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9,814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 치신 분들은 29,886 정도 올라왔을 때 항생은 올라올 때보다 오늘은 좀 짧은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큰 폭으로 이제 올렸다가 어제는 좀 한 140틱 정도 빠졌었습니다. 오늘은 오일은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위에서는 58.25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 밑에서는 57.37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오늘은 짧은 박스권 매매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이제는 좀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지금 공격적 매도는 1296.8 올라올 때 저항인데 지금 현재가 1296.2 아침 9시 30분에 32분에 1296.5 한 0.3틱 정도 밑에서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갔네요. 뭐 거기서 대응하실 분들은 짧게 매도 쳐주시고요. 자, 밑에서는 1291.1 정도 내렸을 때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추세는 이제 살아있다고 했었고요.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1.19, 305 위에 올라올 때 이 정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밑에서는 1.18, 825 밑에 나왔을 때는 매수로 지지했다니까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거의 7주 동안 추세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만 저번 주에 약간 하락과 눌림이 있었어도 그 이상으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 매매할 사람들은 추세로 보면서 하시고요. 당일 매매하실 분들은 당일만 보고 대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는 2605.25 정도 올라올 때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로 봐주시고 밑에서는 2596.75 정도 내려올 때마다 짧은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주식시장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지금 현재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선물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대표님? 예, 제가 거의 2주 동안 얘기한 지수, 코스피 2507.94가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2506.9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507.94. 만약에 이것이 지금 2508.04네요. 자, 2507.94가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될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될 것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2597.94 정확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선물은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선물은 어제는 저희는 매도로 얘기를 했는데 국내 선물은 지금 현재 329.5입니다. 334.25가 지지가 되지 상방이 됐네. 거의 한 5포인트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가요?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리는 척하다가 내리는 겁니다. 334.25가 돌파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분간 하락 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익 나는 종목은 물량을 축소하면서 대신에 본절을 잡고 계속 홀딩해 주실 때 약손실이나 손절가가 오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6틱이 더 빠지면은 100% 청산 후 현금화를 이제는 좀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하시고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하시고 손실 나는 종목과 현금은 비중을 확대해서 관망의 자세로 가주시는 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좋은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지금 현재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의 코스닥이 지금 0.7% 정도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5% 빠졌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0.7% 조정받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